크리스텔이 신정동 엽기 토끼 연쇄살인 사건. 양천구 신정동, 내가 살았던 동네다. 2005년 6월 오후 신정동. 뭐가 마대로 씌워져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손이 나와 있고 뽀얗고 하얘요. 매니큐어도 칠해 있었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데가 하얗고. 아니, 마네킹인 줄 알았죠?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던 목격자가 발견한 쌀포대 속 여성의 시신. 쌀포대의 두 자루를 위아래로 엎어 씌우고 노끈으로 묶어놨다. 옷은 다 입은 채였고 얼굴만 까만색 비닐봉지로 전체에 다 가렸죠. 그런데 단순한 질식사로 보기엔 몸 곳곳 이상한 흔적이 많았다. 당시에 저희가 부검을 했는데 물린 흔적 같은 것, 가슴에 그런 흔이 좀 있었어요. 생리대가 다른 두 곳에 다른 종류가 2개 들어가 있었고, 휴지도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었고요. 몸속에 집어넣은 건가요? 네. 양쪽 가슴에는 물어뜯긴 상처가, 손목에는 결박을 당했던 흔적이, 속옷은 벗겨졌다 올려진 듯 말려있는 상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시신에서 범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바로 20대 권양. 6월 6일 현충일에 아침을 먹은 후 점심 무렵에 병원을 간다고 나간 후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부검 결과 아침에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걸로 봐선 오후 3시쯤에서 4시 전에 병원으로 향하거나 귀가 중이던 그녀를 끌고 가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를 버려도 누가 꼭 염할 때 사람 묶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버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6개월 후 돗자리로 둘둘 말고 노끈으로 묶은 새로운 피해자 주부 이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 안에 검정색 비닐봉투로 얼굴을 가렸고, 다리도 꺾여 있고, 노끈으로 묶고, 전기선으로 묶고, 그 다음에 나일론 끈으로도 묶고, 끈은 한 3개 정도 종류가 나왔어요. 3가지의 끈으로 묶여 있고 권양과 마찬가지로 사이는 질식사인 상황. 좀 많이 맞은 정도의 멍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그 갈비뼈 2대에 골절이 됐었어요. 일단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엔 시체 일부 훼손이 발견이 되는데, 훼손한 흔적이, 그리고 어떤 그 이물질을 강제로 넣었는데, 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쯤 수사진들 사이에선 모방 범죄도 의심했지만, 다른 범죄자들이 잘 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동일하고 일관적으로 범죄자가 반복될 때 그것을 범죄자의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신을 돌돌 싸고 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는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상당히 유사성이 확인되는 그런 범행.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특이한 게 후복막강에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후복막강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등 쪽이거든요. 비슷한 부분을 때린, 구타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머리 뒷부분, 즉 우리가 뒤통수라고 부르는 부분에도 이 부분은 머리를 잡고 땅에 부딪히게 한 그런 아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둔기로 한 대 때린 그런 구타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머리를 바닥이나 이런 데 압박을 가한 듯한 그런 압박흔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모방 범죄라고 하기엔 따라하기 힘든 유사성들이 여러 개 발견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싸매고 그리고 위장하고 보이지 않게 하려는 행동은 아마도 피해자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대단히 강하게 반영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범인은 왜 주택가를 유기장소로 삼았을까? 1차 사건 권양의 유기장소를 찾은 전문가들. 벽 같은 느낌이, 밤에는 아마 불빛이 전혀 안 나왔을 테니까 이게 완전히 막힌 벽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저 빌라도 사실은 베란다 쪽이지 주민들이 내려다보는 쪽이 아니라서 보는 눈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목격자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선 차로 이동해 유기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 곳까지 와서 유기하지 않은 걸까? 분명히 사용된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본인 직장에서 이용하는 차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배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차라든지 빨리 어떤 출근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차를 사는 뭔가 써야 하는 그런 급박함이 있지 않았을지. 차량이 본인이 직장에서 이용하는 차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는 혹은 빠른 출근 같은 이유로 이 차를 써야 하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했다. 실제로 쌀포대 밖으로 삐져나온 시신의 손은 범인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나타낸다. 지금 첫 번째 유기장소나 두 번째 유기장소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장소로서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거든요. 시신을 어떻게 어디에 유기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나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검거가 되지 않은 채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시신은 유기할 때처럼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어떤 방심? 1차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 마음에 여유가 생긴 범인은 2차 범행 땐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기했을 것이다. 첫 번째 범행 당시에 미흡했던 점은 본인이 학습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에선 매듭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 더 치밀하게 감쌀 수가 있었던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시트밴드라는 건 매듭을 어떤 그 스퀘어 매듭이라고 우리가 보따리 묶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매듭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인 매듭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누가 가르쳐주나요? 보통은 저희가 등산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매듭입니다. 이거 매듭을 좀 아는 사람이 이건 전문가인데요. 이건 뭔가 박스나 이런 덤텅이나 이런 묶는 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매듭으로 묶어 말아서 칼로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 당기면 쓱 풀리거든요. 이게 매듭이 싹 풀립니다 금방. 이것 같은 경우엔 밖으로 빼면 되거든요. 그럼 더 안 풀리는데. 시신을 유기한 범인이 그 범인이 사용한 매듭은 한 번에 풀리기 쉬운 매듭이라는 것이다. 짐작가는 이유는 한 가지. 자기 버릇아닐까요? 이게 매듭이 평소에도 이렇게 매듭을 해서 마무리라는 버릇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풀리기 좋게. 박스 같은 거 작업하고 나면 풀어야 되잖아요. 꺼내려면. 제가 봤을 땐 그 박스 포장 쪽이나 뭐 폐지 같은 거 묶거나 이렇게 정리해 놓거나 뭐 그런 쪽인 사람이 아닌가. 물건을 다루거나 물건을 버릴 때 비닐로 감싼다거나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매듭을 지어서 버리는 형태로 이런 것이 직업적으로 굳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혹시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을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매듭을 많이 지어 버릇이 되어 무심코 그 매듭을 써버린 거라고 모두가 의견을 냈다.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신을 감싸고 감출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겠다. 이 사건의 범인이 상당한 경제력이나 또는 주변에 동원할 수단의 다양성 그리고 지적 능력 이런 부분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권양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정역 근처로 통행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었고
경제력이나 지적 능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번 범인. 게다가 두 피해자 모두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거라 추정되는 곳은 신정역 부근이었다. 그곳엔 평소에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목격자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걸 봤다거나 이런 거에 전부 다 목격한 사람이 없어. 이게 두 번째 실종이 11월 20일인 거잖아요. 그쵸? 20일에 실종된 거잖아요. 그냥 그날 일요일이었네요? 일요일이었어요? 2005년 11월 20일. 그렇죠. 20일. 그때 일요일인데요? 아, 일요일이었구나. 공휴일이었는데요? 둘 다 공휴일이었네. 하지만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그곳이지만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밝혀진다. 그때 제가 당직을 했었는데 그 신정역 주변에서 여자분이 납치를 당했다가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공휴일이었던가? 올해 그때 지방선거인가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었을 거예요. 아, 원래 평일인데 여기가 그때는 임시공휴일. 그때 시간이 이 사건은 오후 약간 늦은 시간이에요. 한 5시, 6시쯤? 이 시간대예요. 목동 오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택시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나쳐버린 거야, 목동 오거리를. 남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박씨가 한 정거장을 지나쳐 신정역에서 내린다. 그리고 갑자기 낯선 남자에게 납치를 당한 사건. 이게 2차 사건 후 6개월 뒤의 일이다.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옆구리에 이게 칼인지 흉기인지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푹 이렇게 찌르는. 협박당하며 신정역 인근 남자의 집으로 끌려간 박씨. 남자가 잠깐 방심해 화장실을 간 틈에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나왔는데 반지하. 반지하에서요? 그럼 바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나가서 바로 그 빌라 2층으로 올라가서 숨었던 거야. 멀리 도망 안 가고. 나오자마자 기지를 발휘해 2층 신발장 뒤에 숨었던 박씨. 그러면 그 여자분이 그 집은 기억했겠네요? 그걸 기억 못한다니까. 못해요? 그 넋이 나가가지고 그게 그 얼마 정신이 있겠어?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더 모르지. 하지만 낯선 곳에서 극도의 공포 상황에 있었던지라 범인의 집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어렵사리 박씨를 설득해 만난 그 아이 제작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는데 갑자기 손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때부터 따라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여자친구인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고 여자애가 젊은 애가 술을 많이 먹었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능청스럽게 상황을 빠져나간 범인. 그 면도칼은 아니고 뭐죠 그거? 그 커터칼.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칼이 있으니까 그럼 조용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남자의 집 앞까지 끌려갔는데 들어갈 때 제가 그 집 앞으로 들어갈 때 제 눈을 가렸어요. 아무튼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문 열면 열쇠로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열쇠로 여는 소리가 안 들리고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TV가 켜져 있었고 라디오 같은 것도 켜져 있고 막 TV 소리 크게 키우더라고요. 다시 저보고 조용히만 하라고 하고 계속 목만 치더라고요. 계속 여기를 막 주먹으로 치는데 너무 아파서 나중에 말도 안 나오고 얼얼하고 여기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 뒤를 너무 세게 잡으니까 힘이 없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눈을 가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게 한 범인. 집은 열쇠로 잠겨있지 않았고 혹시나 밖으로 소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해 TV와 라디오 소리를 크게 튼 다음 박씨의 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소리를 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지를 자기가 막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지를 벗으려다가 제가 앉아있다가 살짝 눈을 떴어요. 눈치지 말라 그랬는데 살짝 눈을 떴어요. 떴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대문이. 그때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약간 그런 생각? 성폭행을 하기 위한 것인지 바지를 벗은 범인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 그러고 그 사이 눈을 몰래 뜬 후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죽는 걸 예감한 박씨는 2층으로 올라가 숨은 후 기척이 없어지자 도망을 쳤다고 한다. 이때 겨우 뛰쳐나와 2층으로 올라와 숨은 박씨의 눈에 보인 건 바로 이 편으로 갈게요. 그 계단 앞에 뭐 이렇게 신발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뭐 토끼 같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토끼 같은 스티커요? 엽기 토끼. 빵에 붙어있던 거 옛날에. 빵이요? 그 내 있잖아 옛날에 그 빵 주면 그 주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 예전에 그런 거 있거든요. 어디 붙어 있었어요 그게? 신발장. 바로 엽기 토끼 마시마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신발장이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엽기 토끼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린 이유다. 제가 딱 숨었는데 갑자기 막 욕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요? 네, 2명이.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왔기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박 씨의 증언에 의하면 공범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말소리가 들려서 처음에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TV 소리가 아니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어? 하더니 살짝 봤는데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 톱 같은 거.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톱을요? 그 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긴 건데 칼인데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TV 소리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설마 그걸 그때 당시 그걸 헷갈리겠어요? 범인 말고 그 사람은 되게 좀 목소리가 굵직했어요. 굵직했었고 톱을 들고 집에서 기다렸다는 또 다른 범인. 목격자분이 이상해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뭐 술을 마셔서 이런 식으로 정말 대응을 잘 숙련되게 하고 눈을 감기고 수건 같은 것으로 눈을 감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범인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긴 정말 힘들죠. 피해자 박 씨를 납치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술에 취했다는 등 상황을 잘 모면한 것으로 보아 숙련된 2인조 범인들로 추정된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무슨 초등학교로 제가 피신한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두 명의 범인이 모두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린 박씨. 겨우 초등학교를 발견해 신고를 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그 집이. 그게 걸어서 몇 분 정도 거리인지 좀 이렇게 제가 뛰어온 거리 계산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범인의 집이 있을 거라는 박씨. 기억나는 게 혹시 또 있을까요? 그 남자가 웃고 있었고 막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때 죽이라고 막 저를. 끈이 되게 많았어요. 끈들이 진짜 많았어요. 바닥에 막 끈이 많아가지고 끈이 이상하게 많았다는 거죠. 방에. 일반 보통 방에 있을 법한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일반 가정집에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었어요. 끈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를 묶으려고 했었거든요.
범인은 웃으면서 죽여버린다고까지 하며 박씨를 위협했다. 게다가 집바닥에 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특이했단 박씨.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은 네 방향. 전문가들이 박씨가 뛰어온 쪽을 추정해 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장소와 가까운 곳 직선거리로 뛰었을 때 초등학교보다 더 밝고 또 차량도 많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사면에 다 있습니다. 우선은 납치당한 장소인 신정역, 그 다음 반대로 좌측 방향이라면 저 대로변.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큰 대로나 역이나 이런 곳에 나타나기 전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그럼 결국 피해자가 먼저 탈출을 시도한 범인의 은거지, 범행 장소는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우측면 혹은 후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유동 인구가 많고 빛이 있는 신정역이나 대로변전에 초등학교를 발견하려면 이 두 쪽이 유력. 피해자가 뛰어간 거리를 감안하면 범인의 집은 이쯤 어딘가로 추정되는 상황. 게다가 범인의 집으로 예상되는 구역이 1차 피해자 권양의 집에서 신정역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 2차 피해자 이씨의 옷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옷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반지하 같은 곳에서 묻은 것. 그때 잠깐 눈을 떴는데 눈을 그래서 봤거든요. 근데 눈썹이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약간 문신은 아닌데 문신처럼 해놓은 거? 눈썹이 진했다고요? 네. 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키가 한 175에서 176? 뚱뚱한 건 아닌데 체구가 단단하다? 그래야 하나? 약간 남자가? 신발장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좀 칠이 좀 벗겨졌고 진한 갈색이 아니라 약간 흐린 갈색 있잖아요. 옛날 거라고 해야 하나? 신발, 그리고 화분이 있었던 걸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신발장 위에요. 네, 위에 왜 어린이집에서 만들면 아기들이 만든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작품 같은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파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사는 집이었다? 네. 175에서 176 정도의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눈썹이 진했다는 범인들 중 한 명. 게다가 아이가 만든 듯한 화분 같은 것이 낡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다. 박 씨의 기억으로 재현한 범인의 집, 초록색 혹은 검은색 대문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왼쪽 집에 산 범인. 특이점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2층 집 현관 앞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신발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다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죠. 저도 죽을 수 있었겠네요. 제가 말해준 걸 토대로 해서 범인을 잡으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본인이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계속 범죄 충동을 억누르면서 추가 범행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주나 근거지 이전에서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이건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신정동 연쇄 살인사건 그 후의 이야기. 미제 살인사건 중 유독 이슈가 됐던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최근에 새롭게 올라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졌고, 하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경찰 수사를 위해 4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한 건의 제보. 보니까 저희 집 구조 같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껌딱지 같은 거? 풍선껌 먹으면 엽기토끼 그게 있었거든요? 판박이처럼. 애가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항상 붙였거든요. 방송 당시
추정했던 위치에 거주하고 있던 제보자. 아이가 3살이었고 엽기 토끼 스티커를 신발장에 붙였었다. 여기서 판박이라는 게 중요한데, 피해자의 증언, 빵 같은 것에 들어있는 판박이 스티커였다. 피해자의 기억과 제보 속에 만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제작진을 통해 제보를 입수한 경찰 미제 수사팀. 제보 속 남자를 며칠 동안 관찰했는데, 처음엔 그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시에 파지 줍는 일을 했었고, 그 집안에 쌀포대나 끈 종류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남자까지 만났는데 자세히 밝힐 순 없다. 그러던 중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를 한 통 받게 됨. 일명 피자 배달부 제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제보자의 기억을 따라 후속 취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반지하에 살던 두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제보자에게 확인 결과 용의자 2명을 특정 짓게 되는데, 그 2인조가 장씨와 배씨.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인조 중 출소한 배씨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제작진. 험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간 건데 어떻게 한번 대담하게 들어갔죠. 제작진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한 끈. 살아남으신 피해자가 증언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끈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됨.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2007년에 장 씨를 알게 됐었기에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주장. 그 아이팀이 보기에 그 두 사람 모두는 사건이 발생 지점까지 같은 구에 거주함. 장소가 겹쳤었다. 장 씨와 배 씨 모두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당시 양천구에 거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2차 사건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장 씨, 배 씨의 DNA 대조는 아직 안 돼. 이 정도라면 해결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2020 9월 25일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 그 2인조가 이 신정돈 사건의 진범이냐 아니냐일 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가능성 포함해서 경찰이 보고 있는 또 다른 각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청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씨와 장씨 2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DNA 검사가 맞지 않는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한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미제다. 이게 방송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범인이다 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방송은 그 가능성을 말한 거고 여전히 제보가 필요합니다. 형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후속 방송 전까지만 해도 신정동 사건에 대한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후속 방송을 하니까 제보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특정이 돼버린 인식이 생긴 거죠.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애초에 방송했던 좀 다양한 가능성에 관한 제보가, 좀 다양한 제보가 지금 경찰 입장에선 간절한 겁니다.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고, 많은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엽기 토끼 스티커. 아니 그러면 이게 잠깐만, 이게 하나는 제보를 받은 게, 하나는 이 아이가 있는 집
직접 그 주인 남자가 제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쪽이나 아니면 이쪽 그 2인조나 이건 약간 다른 별개인가 보네. 일단은 여기선 다 본 거 아니야? 일단 다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AMC 뭐 나머진 뭐 추측이나 이런 추가 것도 된 것 있어. 중에 하나 콘크리트 살인 사건 가능하신. 네, 2개 더 할게요. 콘크리트 살인 사건을 해달라는 분이 많으신데 그 문경 십자가랑 콘크리트를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CK 가라고. 아니 받은 게 있으니까. 아니 선녀님 짱님 뭐 CK라도 열어주실 뽐새세요. 솔직히 좋아해.